저는 감기가 정말 잘 안 걸리는 편인데 아.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좀 이렇게 입이 방정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하면 꼭 걸리더라고요. 감기가 잘 안 그쵸. 걸리는데 얘기를 하면 걸려서 평소에 안 걸리는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데 앞서서 원장님들이 손 씻고 마스크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보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코랑 그다음 기관지가 이렇게 되게 건조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나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 침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좀 날씨가 건조하다 싶으면은 저는 꼭 가습기를 틀거든요. 이렇게 숨을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숨을 쉬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코랑 목을 긁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정말 긁히는 거거든요. 아. 촉촉하게 가습기 틀어서 보습 잘 하고 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잘 풀게 이제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 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외로우면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게 좀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이렇게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저를 좀 지지해주는 따뜻한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담소 나누고 하면서 그러면서 면역력을 좀 증강시키는 편입니다. 저희 지난 주말에 전체 회식을 했잖아요. 그쵸. 회식이 끝나고 다음날 되니까 저도 좀 무리를 했는지 으슬으슬 춥고 감기 기운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고춧가루를. 아니죠.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냐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또 이 감기균이 사라지고 컨디션이 다시 괜찮아지더라고요. 저 잘했죠, 원장님. 저 칭찬을 좀 받고 싶은데 실제로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는지 어떨까요? 괜찮았나요? 네, 되게 좋은 방법 쓰셔가지고 제가 지금 칭찬 스티커 가지고 아, 다니고 있는데 좋아요, 붙여드리고 좋아요. 싶을 정도로 되게 잘하셨어요. 네. 유자차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림프절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몸 안에 이제 흉선에도 있고 그다음에 귀 밑에도 있고 여기 편도에도 있고 편도선, 악하전 이렇게 림프절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게 그 내가 많이 피곤하고 그다음에 근육도 많이 긴장하고 하면 림프절이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꽉 막히게 돼요. 그래서 림프절 쪽이 좀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도가 부었다 얘기하는 게 그 편도에 있는 림프절이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타민 C가 들어가면 왜 싱크대에 이렇게 배수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펑크림 부으면 이렇게 뻥 뚫리잖아요. 네. 그쵸. 그것처럼 비타민 C가 대량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C가 막힌 림프절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코가 붓거나 목이 붓거나 림프절 이렇게 부은 부분이 뻥 뚫리기 때문에 되게 잘 하신 방법이고요. 그다음 또 생강차도 유자차 못지않게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생강 같은 경우에는 코나 목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노폐물들, 그러니까 콧물이나 가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삭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유자차랑 생강차 이제 말고도 저는 한방에서 가장 추천하는 사실 차라기보다는 약은 쌍화탕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쌍화탕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건데. 그쵸. 네네. 그 왕성원 아나운서님은 쌍화탕은 어떤 약으로 알고 계신가요? 쌍화탕이요? 네. 쌍화탕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좀 최적의 약이라고 알고 있죠. 네, 역시 건강한의사 담당 그럼요. 아나운서 분답게 네, 그냥 감기약으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네, 면역력 높이는 약으로 잘 알고 그쵸. 계시는데 쌍화탕은 기와 혈 두 가지를 쌍으로 조화롭게 한다고 해서 쌍화탕이고요. 쌍화탕은 이제 몸을 많이 쓰고 그다음 마음을 많이 쓰고 해서 심신이 많이 지치거나 큰 병이 지나고 난 뒤나 아니면 이제 과로 후에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 후에 과로를 해서 몸이 많이 축났을 때 그럴 때 기와 혈을 이제 균형 있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약이 쌍화탕인데 이 쌍화탕에 제일 많이 군약으로 들어가는 약이 백작약이란 약이에요. 근데 백작약이란 약이 폐의 음을 보강을 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호흡기 계통의 진액을 촉촉하게 보강을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화탕이 대표적인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작약이라는 약재는 이제 근육이 이게 쥐나고 경직돼서 아픈 부분을 좀 잘 이완시켜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근육통, 몸살 감기가 있을 때 이제 백작약이 군약으로 들어간 쌍화탕 먹으면 근육에 쥐난 것도 풀리고 호흡기 계통에 이제 음도 좀 보여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외에도 숙지향이나 당기나 청궁 같은 보혈 제제들도 들어있고 환기계지 같은 보기 제제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를 좀 촉촉하게 해서 호흡기 계통의 이제 그 면역력을 올리고 근육통도 줄여주고 그러면서 기혈을 다 보강해서 되게 두루두루 이제 그 잘
몸 기혈을 보강해줄 수 있는 좋은 보약이자 좋은 감기약, 몸살 감기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장누수 증후군 어떠한 것들을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 한의원이 이제 그 탈모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탈모 환자분들 중에 지루성 두피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장누수 증후군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앞에 이제 최규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혈액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며들면 안 돼. 이제 독소나 노폐물들이나 음식물 찌꺼기들 같은 경우에 스며들기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탁해지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갈 수 있는 모든 이제 신체 범위에 다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혈액이 피부에 가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나 혹은 아토피성 피부염, 이제 시청자분처럼 두드러기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뇌에 가게 되면 치매나 아니면 기억력 저하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경화증 같이 이제 심장 고혈압이나 심장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나 골격에 가게 되면 근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혹은 강직성 척추염이나 이렇게 근골격에도 염증성 질환을 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장누수 증후군으로 단순 두드러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부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잖아요. 그럼요. 그런 만큼 좀 잘 먹어야 하는 음식들, 또 피해야 하는 음식들도 구분지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나래 원장님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네. 장누수 증후군에 좋은 음식은 이제 손상이 된 장벽을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는 펩타이드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으세요. 네. 대표적으로 콩에 그런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콩을 잘 챙겨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발효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청국장이나 뭐 동치미나 백김치 같은 발효 음식들이 좋고, 그러면 콩에 펩타이드가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다음 청국장에 유익균이 많이 있으니까 청국장 끓여서 두부 많이 넣어서 드시면 좋겠죠. 요렇게 드시거나 혹은 또 이제 음식을 요리를 하실 때 설탕이나 매실청 쓰시는 것보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제 올리고당 여기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드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해조류에는 이제 유익균이 좋아하는 섬유질이 많으니까 챙겨 드시면 좋고요. 나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나쁜 음식은 점막을 회복시키는 음식이 아니고 자극을 주는 음식. 그러니까 맵거나 짜거나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 나쁘고, 그리고 발효한 음식보다는 이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들이 나쁘게 되고요. 그리고 올리고당보다는 액상과당이나 설탕 등 많이 쓰면 이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이제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장누수 증후군에 나쁘고,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 말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특히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장누수 증후군을 더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